자, 이대로는 못 갑니다. 어떤 한 여성이 버스에 대고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침에 버스 길 막는 진상녀라는 제목으로 게시가 된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 영상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직접 보면서 황순욱 차장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으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요. 버스 번호로 추정을 해보면 저 젊은 여성이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앞에 서서 버스가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버스 기사에게 빨리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버스를 못 가게 하는데 항의를 하자 그러면은 아저씨 불만 있으면 신고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하면서 계속 버스 기사에게 무언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에 지금 논란이 되면서 떠 있는 영상이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인데 무언가 추정을 해보면 운전기사와 저 여성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출근 시간 다들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시민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언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좀 발을 동동 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금 버스를 길 막는 진상녀 이렇게 돼 있는데 어감이 안 좋죠. 근데 일단은 저 내부적으로 어떤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아침 출근길 버스를 막은 현 여성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손소호 변호사님. 그러면 저 여성이 그렇게 신고하세요. 말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시위 집회나 시위하는 도중에 이제 유모차 끌고 행진해서 도로를 점거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적용된 죄목이 형법상의 일반 교통방해죄입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이번 내용 제목만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범죄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좀 지금 읽어드리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막는 것도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타 방법에 속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혹시라도 저렇게 교통방해 행위를 하다가 어떤 상해로 번질 경우에는 교통방해 치사상죄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래서 내막이 뭔지 진실이 뭔지 저렇게 행위를 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저 여성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버스 기사께서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은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그런 채권 채무 관계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데서 피해서 전화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방법은 버스 기사 옆에 타가지고 계속 사과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그럼 피해를 안 줬을 테니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지금 버스가 가지 못한 거를 교통방해죄라고 지금 해서 굉장히 중요한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불이 됐는데 횡단보도를 넘어와 있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외국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외국 남성이 그 차 앞에 서서 횡단보도 뒤쪽으로 차가 물러설 때까지 신호가 바뀌어도 못 가게 막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행자의 보행을 가로막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넘어왔으니 나도 너를 찾길까지 밀어가겠다라고 미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럼 교통방해죄가 해당되나요? 그건 교통방해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폭행을 사실 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 말은 사람이 보행자가 자동차를 밀어내는 거죠. 뒤로 갈 때까지 자기가 건너가지 않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영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밀어내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처벌을 받느냐.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어떤 폭력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주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황순욱 차장. 다른 사건 얘기도 하나 해주십시오. 호텔에서 일본인이 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낮에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살 일본인 여성 관광객인데요. 3박 4일 동안 묵고 이제 숙박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한 50여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짐을 갖고 호텔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객실 관리 지배인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했으니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짐을 잡았거든요. 못 가도록.
그랬더니 거기서 이 지배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요? 네, 이 예. 일본인 40. 일본인인데. 네, 그래서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이제 지배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 일본인 여성이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한도 초과가 됐던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부분 결제를 하는 것으로 호텔비를 결제를 하고 근데 또 그냥 나간 겁니다. 아무 사과 없이. 그래서 네. 이제 경찰이 이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다시 불러서 본인이 때리신 호텔 지배인에게 사과를 하고 좀 무마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경찰과 일본인 관광객 여성과 또 승강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뺨을 맞은 지배인이 원래는 강력한 처벌을 원했었는데 끝에 마무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냥 예.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해당 호텔 관계자 저희가 또 오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시면서 이제 계산을 안 하신 거예요. 도망가는 상황이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계산을 안 하니까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갖고 짐을 이제 저희가 손님이 못 가져가시게끔 해서 이제 손님이 좀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부르는 거고요. 일단은 관광객이시고 저희 나라를 방문한 분이시고 어차피 그렇다고 외국분을 잡아다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외국분이어서 좀 봐줬다 이런 얘기였네요. 네. 자, 사건 사고 이야기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